할게요. 네. 뚜티빵빵은 이번 달은 이탈리아예요. 제가 이탈리아 준비를 하면서 좀 다양한 작곡가들이 있는데 그 작곡가 선생님들, 작곡가 분들 중에 어떤 분부터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러 와서 이 음계는 어떻게 생겼지? 누가 발견했을까? 왜 우린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할까? 궁금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개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는 거야 라고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귀도 다래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배우는 아이인데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무의미하게 하지 않고 알고 그거를 우리가 연주하고 배우고 하면 훨씬 더 교육적으로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볼까요? 자, 이탈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정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탈리아도 할 게 많고 자, 맨 처음에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여기. 자, 이탈리아. 저희 일단 문자 하나만 좀 해결을 할게요. 오즈나라 사이트에서 이게 찾기가 힘드시면, 공지사항을 찾기가 힘드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를 볼게요. 여기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 색깔이 자,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색깔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는 로마. 자, 대표 음악은 뭐예요? 칸초네.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다 훑을 거예요. 자, 훑을 거고 자, 요렇게 저희가 보통 나갑니다. 요렇게 장수가.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조합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탈리아랑 또 귀도 다래조를 이번에 아이들하고 배울 거야.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네, 요렇게 어디 갔죠? 요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가방 있죠? 네, 가방으로 요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요 만드는 법도 조금 설명한 다음에 한 번 더 짚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수도 로마는 또 어떤 유명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그리고 이탈리아 귀도 다래조랑 칸초네까지 볼게요. 자, 2000년 전 로마 화장실에서 가능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자, 화장실 얘기하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화장실의 변천사 이런 것도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거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는 오늘날처럼 공중 목욕탕과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림 보면 되게 당황스럽죠? 아이들이 그림 보면 아마 되게 당황해 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공중 화장실은 푸세식이 아니라 땅을 파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처럼 물을 흘려보내는 수세식이었고 심지어 엉덩이 딱딱 따뜻하라고 난방시설까지 되어 있었대요. 되게 앞서가는 네, 로마가 정말 앞서간다는데, 네, 확실히, 네, 문화적으로, 네, 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위 그림은 유적을 토대로 로마 공중 화장실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잘 보고 2000년 전 로마 공중 화장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가능했을지 친구들과 얘기해보고 아래 빈칸에 적어보세요. 입니다.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할 거리가 많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물이 여기서 새로 나오고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물에 이 아저씨가 뭔가 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의 휴지 역할을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 여기 물에는 이제 손을 씻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너무 오픈되어 있죠. 근데 이 당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서로 얼굴 보면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턱을 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나 오늘 주식 투자했는데 폭락했어.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면, 야, 나 영끌에서 대출 받았는데 큰일 났어.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면, 나 변비인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네. 재밌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좀 당황하지만 나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이 수세식 화장실은 저희 신라 시대에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프랑스. 네, 프랑스 할 때 했었어요. 네, 그래서 르네상 베르사유 궁전 얘기하면서 저희 신라 시대 화장실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앞에 저희 프랑스 한 거랑 네, 그다음에 신라 시대 얘기한 거랑 지금 로마까지 아마 아이들이 화장실의 다양한 문화, 네, 다양한 나라마다 다른 것들도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옛날에 한 것들도 한번 되짚어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로마 수도에는 어떤 유명한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 자, 이 로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도가 로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종합 경기장을 한번 볼까요? 자,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종합 경기장이 있어요. 통계 자료를 보면 150개 이상의 종합 경기장이 있다고 해요. 150개. 참 많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합 경기장은 종합 경기장은 뭘까요? 네. 잠실에 있는 서울종합운동장. 자, 몇 명이 들어오나 볼까요? 66,950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어마무시한 숫자죠? 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에도 콜로세움이라는 종합경기장이 있었어요. 자, 종합경기장 이름이 콜로세움이에요. 자, 엄청나게 컸었어요. 지금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컸는데, 자, 여기도 우리 현대 종합경기장처럼 5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였어요. 현대의 경기장에서는 축구, 야구, 육상 같은 스포츠 경기를 해요. 지금, 그쵸?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콜로세움에서는 주로 전쟁 놀이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전쟁 놀이가 이들한테는 지금의 우리의 스포츠 놀이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달랐죠. 그래서 맹수와 사람의 싸움, 사람과 사람의 싸움, 지금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전차와 전차의 싸움들을 제어됐다고 해요. 근데 콜로세움에서 자, 여기가 지금 이 건물이 네, 물에 있나요? 육지에 있나요? 물에 있나요? 육지에 있나요? 네, 육지에 있어요. 그런데 자, 읽어보면 콜로세움에 물을 가득 채우고 배를 띄워 해전을 재현한 일도 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부에 보면 저희가 QR을 넣어드렸어요. 한번 그 QR을 네, 한번 화면 공유해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거를 자, 여기서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이 화면에서 앞부분도 콜로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까지 다 보긴 그렇고요. 아까 물을 채워서 네, 배를 띄웠다는 요 부분을 보시려면 이 영상에 한 4분 30초? 네, 요 4분 20초? 요 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당겨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복원해 놓고 있다. 그 전체적인 구조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무의 해전을 위해서는 경기장 바닥과 나무 기둥을 철거하고 방사형으로 된 경기장 내 수로와 지하로 이어지는 30개의 방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했다.
지하 공간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는 2시간에서 5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 물의 양이 약 6만 5천 리터. 그 인공적인 호수 위에 전선을 띄웠다. 모의해전 원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던 행사로 강이나 호수에서 병사들이 해전을 재현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범죄자나 노예들을 배에 태우게 되었고 한편이 모두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껐어야 돼. 됐다. 됐죠? 네, 요렇게 됩니다. 저희 뚜띠빵빵은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막 이런 이걸 나라에 대한 거를 막 하나? 네, 나라를 그 하나를 정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정해서 그 나라와 관계되는 문화와 역사와 여러 가지들을 함께 다루고요. 그거와 또 관계되는 마인드맵을 펼치는 것처럼 해서 관계 있는 음악 그리고 그다음에 작곡가 이런 것까지 함께 다루는 융합 컨텐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콜로세움까지 되게 멋있죠. 네, 상상 이상이죠. 이게 벌써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가면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대요. 자, 요런 얘기. 상식과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하나하나 켜켜이 쌓이면 아이들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채널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배경 지식으로 놓고 그 책을 읽고 교과를 배우고 사회 교과를 배우고 이러는 데 있어서 4학년부터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그 사회와 관련된 해서 나라의 수도, 역사, 뭐 음식, 문화, 뭐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그런 전집 책들을 선생님,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3학년, 4학년부터 보면 그 책을 읽는 게 거의 필수 독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가져와서 공교육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저희 음악과 관련되게끔 저희가 컨텐츠를 뚜띠빵빵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나하나 해보는 겁니다. 자, 음식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맛있어하는 음식이 이탈리아는 하면 피자 생각나시죠? 근데 피자가 옛날에는 별명이 있었는데 접시가 달린 음식이었어요. 피자에 접시가 있다고요? 선생님들 상상해 보셨어요? 피자에 접시가 있다? 네. 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이거를 읽을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뚜띠빵빵 할 때 그냥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장을 잘 이해하고 어디서 끊어 읽고 어디서 연결해야 되고 어디서 맞춰야 되고 이게 우리가 나중에 뭐와 연결이 있어요? 악보 보는 거, 프레이징 하는 거, 네, 음악을 만드는 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악보를 잘 보면 네, 책을 잘 읽고 문장을 잘 이해하고 이런 얘기들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는 상호작용이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읽을 때 떠듬 읽으면 예, 책 아마 피아노에서 피아노 칠 때도 악보 그렇게 본 아이 아마 거의 이렇게 비슷할걸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독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문해력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처음에 소리를 내서 읽게 하라였어요. 우리 피아노 치면서도 노래하고 개 이름 불러보고 뭐 이런 거 호흡하는 거 알려주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모든 이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한 문장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읽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단락을 읽게 한다든지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내서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어야 되고 이런 표시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것들이 자꾸 반복해서 연습이 되는 게 나중에 악보 보는데도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친구들, 피자는 원래 접시였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피자에 사용되는 납작한 빵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라고 부른다고? 포카치야. 뭐라고 부른다고? 포카치야라고 불렀는데 당시에 사용되던 청동 그릇은 너무 비싸고 무거워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평소에는 뭐라고? 포카치야라는 넓적한 빵을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자, 빵을 그릇으로 사용했답니다. 어느 날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군인들이 포카치아의 음식을 담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음식이 부족해서 여전히 배가 고팠던 군인들이 그릇으로 사용하였던 이 넓적한 빵, 포카치아를 뜯어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음식에 각종 소스가 묻어있던 이 빵이 생각보다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빵에 소스를 발라 여러 가지 음식을 올리고 굽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의 시작입니다. 피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사진에 이 피자 혹시 다들 어떤 이름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도 이렇게 생긴 피자 본 적 있죠? 네. 이 피자의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탈리아와 관계가 있답니다. 자, 아까 이탈리아 국기는 무슨 색?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네, 그러면 자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위에 있는 사진은 마르게리따 피자예요. 피자 이름이 마르게리따입니다. 피자의 색깔과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자, 하얀색은 뭐예요? 모짜렐라 치즈. 초록색은 바질이라는 잎사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저기 뭘까요? 토마토 소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랑 똑같죠? 자, 이름이 붙은 일화가 있어요. 이탈리아를 방문한 왕 움베르토 1세 왕이 있었어요. 왕의 이름이 움베르토 1세인데 그 부인 여왕이 마르게리따였어요. 여왕 이름이 뭐라고요? 마르게리따. 처음으로 나폴리를 방문했을 때 나폴리의 유명한 피자를 맛보고 싶었어요. 나폴리 최고의 요리사가 3가지 피자를 딱딱딱 제공을 했어요. 마르게리따 여왕은 토마토 소스에 바질과 모짜렐라 치즈가 올라간 이 피자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제일 좋았던 거죠. 그래서 요리사에게 이 피자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이 요리사가 피자에 사용된 이 재료를 다 보면서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여왕의 이름을 붙여서 이 피자의 이름은 마르게리따 피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왕이 자기 이름이 붙은 피자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적인 기지와 그 요리사의 센스 있는 대답으로 여왕은 너무너무 기뻤고 그 다음부터 이 피자의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마르게리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르게리따 피자를 시키면 이런 배경 지식들이 쫙 생각이 나겠죠. 이 사건 이후 피자는 서민 음식에서 귀족과 왕족도 함께 즐기는 이탈리아 모든 사람을 위한 음식이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답을 쓰시면 돼요. 정답은 마르게리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로 문화랑 역사랑 유명한 건축물도 저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음악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탈리아 음악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죠. 네. 자, 그 중에서 칸초네를 먼저 가볼게요. 이탈리아 민요 칸초네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는 걸 참 좋아했대요. 칸초네는 노래, 민요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보통 이탈리아의 그 오페라, 클래식의 오페라를 뺀 나머지 노래들을 다 대중가요로 해서 칸초네라고 한답니다. 친구들도 학교에서 이 노래들을 칸초네 하면 되게 먼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음악 교과서에 이 노래들이 나오고 피아노로도 치고 합니다. 가창 시험도 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가수들이 나와서 이 노래들을 부릅니다. 칸초네를 우리가 안다고요? 네, 지금부터 그럼 그 유명한 칸초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초네의 왕으로 불리는 오 솔레 미오는 제목처럼 이탈리아의 눈부신 태양을 찬양한 곡으로 나폴리 가요제에서 우승한 노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QR이 있어요, 이렇게. 이 QR을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돌아오라 소렌토라는 노래도 세계의 사랑을 받으면서 소렌토라는 그 지역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유명한 노래는 푸니쿨라입니다. 또 푸니쿨라에 또 일화가 있어요. 여기 화산이 막 있었어요. 그 화산에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케이블을 설치를 했는데 산 폭발한다고 사람들이 그 케이블을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네, 홍보 영상 홍보하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캠페인송 같은 거, 광고송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나중에 가요제에서 우승까지 했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 아름다운 선율과 이탈리아의 특유의 나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네네 돌아오라 소렌토로까지. 자, 그러면 요 노래를 저희가 QR에 넣어드렸으니까 잠깐만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노래예요. 네, 이게 3대 테너, 되게 유명한 3대 테너가 부른 노래입니다. 네, 요렇게 영상이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네, 3대 테너 이 사람들 아시죠? 네, 요렇게. 그 다음에 푸니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화산. 한번 잠깐 앞부분 볼게요. 지금은 네, 화산이 폭발하고 있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네. 이 노래 아시죠? 네, 이게 그 당시 케이블. 네, 갑니다. 그래서 요 영상 사진들이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네, 뭐 이런 사진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영상 보시면서 아까 제가 여기에 말했던 그 내용들을 같이 네, 접목하면서 얘기하시면 재밌는, 네, 또 하나의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 거는 아까 이탈리아 하면, 네, 놓칠 수 없는, 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혼자 이번에 솔로를 합니다. 네, 이 사람 노래를 부르는데 앞부분부터 들려주지 마시고요. 들어봤냐고 하시고 열린 음악회 때 많이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죠. 네. 되게 열정이 느껴지죠. 네. 자, 브라보 외칠 준비. 브라보! 네. 네.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영상 같은 거 보실 때도 그냥 얘네들은 영상 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이게 뭔가 영상을 보면서 같이 그 무대에 있는 것처럼 따라도 불러보시고 저처럼 마지막에 우리도 같이 브라보 외쳐도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재밌게 네, 연결 지어서 영상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악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네, 그쵸? 많이 보셨죠? 자, 이번에 하이라이트 귀도 다리 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계의 세종대왕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네, 닉네임 괜찮나요? 음악계의 세종대왕. 귀도 다래쪽. 귀도 다래쪽는요, 쉽게 얘기하면 다래쪽에 사는 귀도예요. 그러니까 백지동 김 선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래쪽에 사는 네, 유명한 귀도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내가 어느 지방이고 나의 이름은 뭐야 이걸 이렇게 붙여서 했다고 합니다. 자, 세계 어느 나라나 옛날에는 모든 노래가 악보도 없었어요. 뭐 그리고 종이도 없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음악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서 미소 고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성당이 있었죠.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하는 성당. 네. 성당에 노래를 미사라고 했어요. 미사곡. 네, 성당에서 부르는 노래를 미사곡. 이 미사곡으로 부르던 노래를 모아서 네, 그레고리아 성가집, 그레고리안 성가가 등장하는데 노래를 막 모으다 보니까 몇 개가 됐다고요?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2000개도 아니고 3000곡이 훨씬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 많은 노래를 구전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만약에 피아노 칠 때 이거를 다 3000개를 외워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로 노래로만 불러줘. 근데 이걸 다 외워서 쳐. 진짜 끝내줄 너무 어려웠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외워서 사람
수도승들이 다 외워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노래를 배우고 외워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죠. 그래서 노래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오선악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옛날 음악사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오선악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가사 위에 이렇게 기호 같은 걸 덧붙였어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내 음악, 네, 악보 들어보셨죠? 요렇게 가사 위에 뭐 올챙이 꼬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표시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이 요 부분은 끝에를 하고 올리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내리는 거야. 얘는 뭐 이렇게 그리는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얘보단 얘가 음이 좀 높아. 뭐 요 정도 기호만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아는 노래 같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높이 올라가라는 거지? 얼마나 올리라는 건지? 네, 되게 헷갈렸겠죠.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가 점점 발달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2선보가 됐고 나중에는 4선보까지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4선보 악보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4선보 악보예요. 그래서 이 4선보가 발달이 돼서 꽤 지금의 모양과 비슷해졌습니다. 이때 자 음악 이론가이자 베네토 스토고 사고 음악 교육을 하는 누구? 지금 오늘의 음악계의 소중대요. 네, 귀도 다리쪼가 제자들이 성가곡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우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노래를 기록하면 좋겠다 해서 막 공부를 하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들 혹시 우리 도레파솔라시도가 무슨 노래에서 네 아이디어를 귀도 다리쪼가 얻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예. 성요한 창가. 네, 성요한 창가의 앞부분, 그 가사의 첫 부분, 우트, 레, 미, 파. 그게 한 음씩 올라가요. 그게 요 악보예요. 그래서 빨간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서 좀 흐린데 프린트해서 보시면 훨씬 선명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거기서 우트, 레, 미, 파, 솔 어디까지? 라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투,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한 17세기쯤 가가지고 시가 생겼죠. 마지막 단어에 S와 I를 붙여서 시가 됐고, 우트라는 건 좀 발음할 때, 노래할 때 우트 하니까 배울 때 좀 어렵고 해서 발음이 어려워서 그게 나중에는 도미노스, 하나님을 뜻하는 도의, 그 도미노스의 도로 해서 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가 나중에 17세기쯤 돼야 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걸려서 배우던 걸 그래도 이 계명이 생겨서 이 4선 악보에 네 기준음이 생겼어요. C와 F의 기준음이 생기면서 얘가 그래도 정확하게 음이 어느 정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10년 걸릴 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5개월밖에 완전 짱이었겠죠. 5개월밖에 안 걸린대요. 완전 단축 쫙 해서 배울 수 있게 네, 만든 사람이 바로 귀도 다리쪼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가면 아이들도 힘들어서. 어쨌든 계명이 있었고 그 계명을 만든 사람은 귀도 다리쪼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요렇게 악보로 만들어 볼 거예요. 요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잘라 가지고요. 요렇게 아코디언처럼 접어 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 악보를 가지고 네 색칠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거꾸로 했다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얘가 기준이 되는 애예요. 얘는 지금 C 기준음을 잡을 수 있고요. 3개가 점이 하나 둘 3개 있는 건 F음을 잡는 거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 자 요렇게 네모는 좀 짧은 음 요렇게 긴 거는 긴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렇게 해서 악보가 약간 그림처럼 처음에는 네모로 악보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발전돼서 동그라미로 만들어졌대. 요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까지는 네 저희도 잘 모르는 거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색깔 이렇게 꾸며서 이 당시에는
성가곡이기 때문에 악보를 만드는 걸 굉장히 의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잉크가 떨어져도 안 되고요. 이 악보를 그리는 사람은 지하에 들어가서 혼자서 굉장히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악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있는 그 하느님을 노래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악보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예쁘게 꾸몄어요. 그게 자기 신앙심을 우리의 그거를 드러내는 하나의 예식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이 QR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QR을 보여드릴게요. 되게 귀한 영상인데 QR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그 당시에 악보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보는 거예요. 클로즈업 하고 있는 중이에요. 쭉. 아까 제가 3개짜리도 있다 그랬죠? 네, 여기 3개짜리예요, 이렇게. 여기 2개짜리도 있죠? 네. 그리고 이 당시에 부르는 이 노래는 다 성경책에 있는 구절이겠죠? 가사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을 거고 이런 악보를 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악보가 되게 크죠?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조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수도승들이 이 악보를 이제 서로 가져가는 건데 아이고 무거워라. 저렇게 컸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보가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남겼대요. 뭐 이런 거예요. 오, 저렇게 컸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다 넘겨버려서 저 잘했죠? 막 이렇게 약간 이런 꽁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고 갑니다. 야, 문 열어줘! 이거예요. 문 열어줘! 야, 너 딴짓 하지 마. 문 열어줘! 이렇게 기침도 하고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미사 드리고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 이거예요. 도와줘 막 이런 거지. 네가 들어 이러면서 넘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쯤에 가면 요런 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보관한 그 가죽 두껍게 된 그래서 지금 막 다 벗겨졌죠? 그 악보들이에요. 네. 요렇게 한 3부분을 요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그리라고 하면 훨씬 더 잘 그리겠죠? 네,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까지 쭉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악보는 요렇게 돼 있어요. 색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해서 어떻게 붙이는지 네, 아코디언으로 앞뒤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린아이들은 요런 미로. 그래서 우리 아까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아까 콜로세움 배웠죠? 자, 여행을 타고 콜로세움을 도착해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오는 거를 선생님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밖으로 돌면 돼요. 힌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하고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재밌지 않나요? 기도 잘했죠? 뭐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 않죠? 왠지 기도 잘했죠 하면 막 와 너무 먼 다른 나라 막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괜찮지 않나 싶어요. 자, 요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만드는 법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르시고 검정 테두리를 자르시면 안 되고 요 검정 테두리까지 이렇게 자르시고 나면 이건 제가 저번 달에 있었던 저희 연구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 2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책을 어떻게 조합을 하실 건지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고 그 수준에 맞춰서 1시간을 하셔도 되고 2시간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많으세요. 처음에는 이탈리아 문화랑 뭐 역사 이런 걸로 1시간 하시고요. 뒷부분에는 아까처럼 뭐 칸초네라던가 그다음에 귀도 다레초를 하셔서 2시간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거를 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어요.
네, 요 빨간 부분으로 요렇게 빨간 부분 가기 전에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굵기가 예를 들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굵기가 요렇게 완성이 돼야 되니까 접는선이 굵기의 요 끝이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회색 점선이 도도도도 있어요. 그걸 요렇게 접으시는 거예요. 양쪽 다 요렇게 접으시고요. 자, 접은 상태에서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빨간 점 여기로 요렇게 접으시면 종이가 얇기 때문에 잘 접힙니다. 그래서 요렇게 빨간 점에 요렇게 둘이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상태로 두 개를 다 접으셨으면 여기 볼록볼록 올라온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손잡이가 될 여기 요 부분만 풀칠을 하세요. 한쪽 면만 풀칠을 하시고, 네, 양쪽 다 하시면 나중에 좀 수정하시기도 힘드시기 때문에 한쪽만 붙이시고, 여기를 이렇게 앞뒤 잘 맞춰서 아래부터 붙이고, 위에 풀칠해서 위에도 고정. 하시면,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여행 가방이 완성됩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만드는 건?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레코딩 스톱하겠습니다.